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빈 상가 건물이 늘고 있습니다. 상가와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다른 지역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호남 고속철도 광주 송정 목포 구간 건설 사업이 2017년에도 완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불볕더위 속에서도 선풍기를 틀지 않는 경로당이 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녹조가 영산강 지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유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광주 시내 빈 상가 건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가와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다른 지역의 절반이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광주 충장로에서 옷가게를 하는 권선영 씨는 매출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작년하고도 비교해서도 어렵지만 또 이제 봄하고도 또 많이 차이가 나고요. 12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김경희 씨는 직원 쓰지 않고 몸으로 때우는 데다 그나마 단골 고객으로 겨우 유지합니다. 혼자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임금비는 안 나가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광주 시내 충장로 군데군데 빈 상가 건물이 눈에 띄고 잇따라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 2년 사이에 임대 주인이 바뀌면서 여기저기서 점포 정리를 하고 새롭게 꾸밉니다. 올 2분기 광주의 상가 투자 수익률은 0.73%로 7대 광역시 가운데 대전에 이어 가장 낮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투자 수익률 1.25%를 크게 밑도는 등 어느 지역보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라는 것은 돈이 돌고 도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순환 구조가 막혔기 때문에 광주 지역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도 현재 0.25%로 떨어져 은행 금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광주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7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상가와 오피스텔 투자 수익이 전국의 절반이나 4분의 1에 불과하면서 이래저래 빈 건물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남 고속철도 광주 송정 목포 구간 건설 사업에 2017년 완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공항 경유 경선에 대한 기본계획 확정과 실시 설계비 우선 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전남 지역 7대 공약에 포함됐지만 신규 사업 억제와 함께 기존 SOC 사업도 지출 규모를 20%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예산 우선 배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은 누구보다도 몸이 약한 노인들을 더 힘들게 하죠. 하지만 상당수 경로당이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제대로 틀지 않고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용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경로당은 단독주택이어서 지붕과 벽을 통해 한낮 열기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인들에게는 참기 힘들 정도입니다. 숨을 못 쉬겠다 약간은 찬물을 물 대단한 광고 있거든 게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선풍기는 6대 가운데 석 대만이 돌고 있을 뿐입니다. 잠깐만 틀어도 적지 않게 나오는 전기 요금 때문입니다. 그럼 무섭지요. 이놈 쓰기도 벌벌 떨고 있는데 요거 쓰기도 그냥 선풍기 꺼놓고 이제 요거치만 쓰고 있는데. 다른 경로당 역시 전기요금이 무서워 관청에서 달아주겠다는 에어컨마저 거부하며 선풍기로만 한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하자면 없겠는데 근데 우리 집보다 더 나쁜 집도 다 있구만 에어컨을. 근데 우리도 층닥인데 마닥있거든요. 있는 에어컨도 안 트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로당은 에어컨이 2대나 있지만 아예 가동을 하지 않고 선풍기나 부채로만 무더위를 쫓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7, 8월 여름 한철 냉방비로 경로당마다 평균 10만 원, 많게는 1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사실을 잘 모르거나 빠듯한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뭐 냉방비 지원한다던데 전기세? 그것은 이제 겨울엔 다치면은 난방비를 좀 지원하지 뭐 다른 것은 없어요. 사람 체온 정도까지 한낮 기온이 오르고 있지만 경로당 냉방기는 있어도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폭염 속 영산강 녹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승촌보와 죽산보, 몽탄대교 등 영산강 전역에서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 폭염 속에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며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수질을 살피고 상류지역 댐 하천 방류량을 확대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주 전남 시국회의가 여야의 중앙 당사를 직접 방문해 국정원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국회의는 오늘 오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파탄내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는 국정조사에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시국회의는 오는 15일에는 이른바 민주버스를 조직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내외 은퇴자들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은퇴자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책은 없고 계획만 발표되고 있는 실태를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전남. 전라남도는 지난 2008년 도내 곳곳에 은퇴자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와 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최대 4만 명까지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결국은 우리 전라도민들의 삶의 터전 전체가 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남 은퇴자 도시 1호로 예정됐던 해남 문내지구입니다. 600여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5천억여 원을 들여 6,400여 세대 규모로 올해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투자 협약까지 체결했었지만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2009년도에 투자 협약만 됐고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안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상 스톱된 상태입니다. 다른 은퇴자 도시 예정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33곳 가운데 장흥 로하스타운과 무안 월선지구만 그나마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민간 자본 유치가 걸림돌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라남도는 은퇴자 도시 대상지를 지난해 46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추가하고 소규모 은퇴자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은퇴자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은퇴자 도시 담당관실까지 신설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착수지구 선정 및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은퇴자 유인책 마련과 민간 자본 유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남의 은퇴자 도시 조성 사업은 장밋빛 청사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기아자동차의 노사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임금 등 노사협상과 관련해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해 사실상 파업 수순에 들어갔고 오는 13일 찬반 투표로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노사가 합의한 광주공장 62만 대 증산 프로젝트에도 차질을 빚을지 주목됩니다. 주행 중인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면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사를 맡은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목포의 편도 4차선 도로 달리던 승용차의 뒷문에 보행자가 부딪힙니다.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나온 13살 박모구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운전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달려갑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사흘 뒤에 연락이 됐지만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 즉 뺑소니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는 10주의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운전자가 충분히 그 정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뺑소니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뺑소니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돼 사고 후 미조치보다 처벌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뺑소니 여부를 가르는 판단은 인명피해가 있는지와 차량 파손 상태, 도로 여건, 운전자 주의 의무, 또 운전자가 사고 당시 알았는지, 즉 인식 여부가 주요 잣대입니다. 조사를 맡은 경찰은
무단 횡단이라 사고를 예견하기가 힘든 도로 상황이었고 운전자의 직접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도 어려워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좀 업무상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좀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사고 후 미조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조사의 신뢰성을 놓고 피해자 가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원전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이 납품업체 관련 업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업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업자는 원전의 안전등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Q등급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고 이 부품이 원전에 납품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이 전국 원전 부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검은 광주 전남의 5개 업체를 수사하고 있어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주 지역 예술인들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냈습니다. 대인예술시장 작가회의 다단은 시국 선언문을 내고 국정원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해 민심을 호도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허위 발표를 통해 국정원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수고 언론이 이를 대서특비라면서 새누리당이 이를 인용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허용 기준치에 9,000배에 가까운 수은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유통시켜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문제 화장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화장품. 포장 곳곳을 살펴봐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주의사항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입이 금지된 멜라닌 트리트먼트라는 정체불명의 미백 화장품입니다. 여수해경은 이런 화장품 160여 개를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여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59살 이모 씨 등 일당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문제의 화장품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장기간 사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 성분이 기준치에 무려 9,000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피부가 얇아진다거나 심할 경우에는 피부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 30g짜리 화장품 한 통엔 대략 0.3g의 수은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100통 중 한 통은 수은인 셈입니다. 이들은 부산 국제시장이나 전남 광양시 등에 있는 수입품 판매점을 통해 점조증 형태로 수은 범벅인 화장품을 유통시켰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남자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누가 찾더라. 그냥 하나씩 사러 그렇게 되면 상황에서 그렇게 된 일들이에요. 해경은 문제의 수은 화장품이 전국으로 유통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의 적조 발생으로 어업인들이 초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두리 양식장에 그늘막 시설 설치가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적조 대책의 하나로 양식장의 수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가두리 양식장에 2m 높이의 그늘막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를 통해 효과를 확인한 뒤 전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을 기르는 5.18 아카데미 교육과정이 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 광주시 서구 5.18 기념관에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갖고 나흘간의 국내 연수와 더불어 해외 연수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좌는 외국 활동가들에게 5.18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아시아 기념 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한 뒤 실제 운영 능력을 기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800만 명이 다녀갔던 여수 엑스포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휴가철을 맞아 관람객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친구끼리 연인끼리 하나둘 호흡을 맞춰 노를 젓다 보면 카약은 바닷물을 가르며 속도를 냅니다. 지난해 해양 엑스포가 열렸던 여수 엑스포장은 올여름 해양 레포츠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좋아요. 굿굿굿.
그리고 시원해요, 너무나. 레저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엑스포 주제관도 수영장으로 변했습니다. 엄마랑 배워보는 수영에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은 물 미끄럼틀에 푹 빠졌습니다. 수영장엔 캐릭터 놀이터까지 마련됐습니다. 오늘 아쿠아리움 보러 왔는데 물놀이 오늘 개장해서 애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요. 국내 최대 규모 아쿠아리움. 세계적으로 희귀한 흰고래 벨루가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수달. 무지개 빛깔 열대 물고기. 이곳에선 34,000마리의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기한 물고기들도 많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밤 엑스포장은 비고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수중 분수쇼와 최첨단 특수효과. 거대한 물줄기는 스크린이 되고 생명의 바다를 주제로 한 레이저 영상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기 보고 물이 춤추는 쇼를 보는 것 같았다고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해서 저도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박람회로 800만 명이 찾았던 여수 엑스포. 올여름 여수 엑스포장은 체험회장으로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민주입니다. 고흥항공센터에서 캔위성 체험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부터 고흥항공센터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소형 인공위성을 제작하는 캔위성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캔위성은 전력과 통신장치를 음료수 캔 크기 안에 구현한 교육용 모사위성이며 최우수팀에게는 미래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보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문을 연 디자인 비엔날레 홍보관에는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시 작품을 미리 감상해 볼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운영되는 홍보관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과 후 원어민 화상 영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정보원 원어민 화상 콜센터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원어민 화상 영어 수업을 운영한 결과 수업 만족도가 97.3%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지난 2011년까지 40명 안팎에 머물던 수강 인원도 지난해 157명, 올해는 400명으로 불과 3년 만에 10배로 늘었습니다. 조선이공대가 대기업과 맺은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조선이공대에 따르면 최근 전문기술 상담 인력 33명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양성 과정은 지난해 삼성전자 서비스와 맺은 산학 협약에 따른 것으로 교육 이수자 가운데 우수 인력으로 선발된 50%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에 취업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가칭 한려대교 조기건설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한려대교 조기건설 공동추진 실무추진위원회를 어제 남해군청에서 갖고 한려대교의 조기건설의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현태 남해군수와 김충석 여수시장이 상임 공동위원장을 맡고 두 지역의 국회의원과 의회 의장 등 5명을 공동위원장, 기관 단체장 26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완도 해조류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단체 관람객을 유치한 개인이나 단체, 여행사에 유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완도 해조류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내국인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을 유치하면 입장료 수익금의 20에서 3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고 외국인을 10명 이상 유치하면 50%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아가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선발 양현종 투수가 1회에만 4실점 하는 등 3과 3분의 2이닝 동안 피안타 6개와 사사구 5개를 허용하는 부진을 보이면서 롯데에 1대7로 패했습니다. 기아는 롯데의 2연전을 모두 내주면서 5위 롯데와 4경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